영어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되지도 않죠. 단어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단어 하나의 단어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그런 걸 몰라서 내가 해석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전 모든 걸 통통 외운다 하더라도 그 단어의 뜻이 안 나온다면, 사전에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실제 시험이든 일상생활이든 사전에 나오지 않는 뜻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단어들 중에 쓰임새를 분석해서 그것 중에 하나를 종이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usage, 용례인 거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편집자가 안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문장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영어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문 해석 또는 번역하는 이런 습관에서만 벗어나도 사실은 단어의 뜻 자체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사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단어 끝 자체의 뜻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례 중에 이제 하나는 나와 있죠. 하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문 해석을 하거나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뜻이 없을 경우는, 나와 있지 않을 경우는 힘들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상의 나래 속에 미국 사람이 말하든 영국 사람이 말하든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든 문화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배경은 똑같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황과 전혀 같지 않다면, 비슷하지도 않다면 어떤 말을 읽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말하는 소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간단한 몇 가지 소리 갖고 이제 판별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인간이 하는 이 복잡한 구문들 있죠. 이런 구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같기 때문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문을 몰라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는 버릇이 결국에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억지로 그들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말화 시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여튼 결론은 영어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구문 해석이나 번역에서 오는 습관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야, 스켈러턴, 해골 분장한 사람과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인간이라고 말하진 않죠. 이분은 인간이 맞아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해골 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일한 상상과 동일한 숨을 쉬고 밥을 먹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영어 해석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해골을 인간이라 부르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살아서 움직이는 건 변화가 심하죠. 변화가 심한 걸 억지로 끌어맞추는 게 구문 해석 또는 번역이라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건 변화가 심하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문장에 슬쩍 잘 약간 옮겨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문장을 보시면은 제가 굵게 칠했어요. 이 뜻을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이신 단어. close는 닫는 거고, loop는 이 고리죠. 이런 고리 루프라고 하고요. close loop 시스템이라 말했죠. finish란 말 알 거고, produce는 뭘까요? 이거 아마 동사로 생산하다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 흐름을 보시면은 이건 도저히 생산하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동사로서 재배하다 뜻이 나와 있죠. 또 하나 이퀘이션인데 이거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뭐죠? 이퀄이 뭐죠? 이거거든요. 우리가 방정식하면 뭐
x제곱 플러스 2x는 뭐뭐다.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이거가 우리가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우리도 공통으로 알고 있는 거, 이 방정식 수학이 이미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퀘이션이라는 말이 곧 이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방정식.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썼을 때 이건 어떤 뜻일 건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가 어려운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분석을 하면서 단어 뜻을 억지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상황에 있던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단어의 뜻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우리말로만 번역하는 습관만 갖고 있지 않다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Hydroponics is efficient in its use of water by circulating, recycling it within the closed loop system. And the time it takes to grow finished produce. 하이드로가 뭐죠? 물이죠, 물. H2O 할 때 수소. 파닉스는 몰라 돼요. 그러니까 수소에 관련된, 물에 관련된 거죠. 하이드로 하면. 이게 수경 재배라 그래요. 파닉스가 재배한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재배하는 거. 하여튼 물에서 재배하는 것은 효율적이란 거죠. 그 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시 돌리는 거죠. 물의 순환. 그렇죠? 순환시키고 리사이클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 폐쇄된 루프 시스템.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돌리는 거죠. 폐쇄된 루프 시스템에서는 순환하고 재활용하고 함으로써 물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요. In the time, 시간도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들어가는 grow finished. finish란 거는 분명 마무리하는 게 맞죠. produce는 이 단어 좀 알 필요가 있죠. 동사할 때는 생산하다, 명사할 때는 농산물이에요. 마무리된 농산물이 뭐죠? 사전에 안 나올 거예요. finished product는 있어요. 완성품이 되겠죠. 덕트는 물건이니까 완성품인데 완성된 농산물이죠.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우리 고민하죠. 이게 완성된 농산물이 뭐지? 이러면서 해석을 하니까. 근데 finish라는 말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produce라는 농산물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농산물 모르시는 분 있나요? 아시죠? finish라는 말도 아시죠? 합쳐보세요. 농산물이 완성된 거잖아요. 오케이?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경 재배는 효율적이다. 물의 사용이 있어서 재활용, 재순환하고 루프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거를 들이는데 재배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거죠. 뭘 재배하죠? finished 된 produce를요. finished 마무리된 완성된 농산물을 재배하는데도 효율적입니다. Aquaponics not only has those benefits but also brings fish into the equation. The fish obviously offer a new harvest of a different crop and also provide the organic food source for the hydroponic crops. 자, 이제 하이드로를 아쿠아로 바꿨습니다. 아쿠아가 물인 건 아시죠? 그러면 물로 재배하는 게 수경 재배라면 아쿠아라는 건 당연히 이것도 물이니까 아쿠아파닉스도 다른 거지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어항을 우리가 아쿠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항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농산물을 거기에 또 뭘 넣는 거죠? 물고기 같은 거 넣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항을 생각하면 돼요. 아쿠아파닉스. 다시 한번 말하면 어항 같은 데서 농산물 재배하는 거 이런 것은 단지 그러한 이득만 줄 뿐이 아니라 이득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 뭐 물이 적게 든다 또는 시간이 적게 든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한 이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also 또한 bring fish into the equation.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고기를 뭐죠? 방정식에 집어넣는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헉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사전을 뒤져보겠죠? 근데 안 나오죠. 방정식만 나오니까. 자, 방정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결국 이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고기가. 방정식 안에 들어간다는 뭐죠? 변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나요? 결국에 물고기를 방정식에 도입하는 거야. 물고기를 방정식에 변수로 넣는 거지. 그 상황에 넣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가 분명 완전 새로운 harvest, 새로운 수확의 다른 크랍, 작물을 제공해 줄 거고, 또한 provide, 제공한다는 얘기죠. organic food source, organic 아실 겁니다. 유기농 음식 소스도 될 수 있겠죠. hydroponic crops, 이게 수경 재배 작물에게도 어떤 음식원으로서 어떤 배설물 같은 거 되겠죠. 물고기에 그런 것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 물고기가 그 방정식 안에, 우리 수경하는 그 방정식 안에 들어가서 고려할 대상이 된 거죠. 물고기는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 안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쉽게 이해는 되죠. 제가 설명하니까. 근데 이것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쉽게 아는다는데 불구하고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거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어가 보기에는 완성되어 있는 문장 같지만 실제로는 빈틈이 되게 많아요. 이 빈틈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그 다음에 누구죠? 미국 사람과 같은 시츄에이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생략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말하더라도 아 하면 어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황을 썼을 때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빈틈들을 채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방정식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수많은 의미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물고기가 하나의 방정식, 중요한 생각해야 될 대상 또는 고려할 대상,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수학이라는 공통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거죠. 만약에 방정식을 모르는 외계인이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문법 때문일까요? 여기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문법 때문이 아닌 거죠. 결국에 같은 시뮬레이션이 머리에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까요? 영어 해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영어로 시뮬레이션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뮬레이션. 우리의 머릿속에 영어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꾸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시뮬레이션 하면 하이드로 나오는 순간 아 물로 하는 어떠한 거구나를 알게 되고 효율적이구나. 물속에 물을 이용하고 재활용하고 재순환하고 그 폐쇄 공간이네 이런 게 확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인데 뭘 하는 데 있어? 마무리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고 아쿠아포닉스는 이거는 좀 하이드로포닉스가 좀 다르네. 아쿠아니까 어항이 떠올라요. 어항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득도 베네핏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를 이퀘이전으로 방정식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결국에는 문장의 해석에 가장 중요한 건 그들과 우리의 시뮬레이션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해석은 쉽게 됩니다. 그래서 7일 기적에서 영어 독해할 때 학생들이 빠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해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100%는 안 되죠. 물론 처음부터. 예. 사실 10%에서 20%만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 영어를 받아들이는 훈련만 시뮬레이션만 돼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석이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과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순간적으로 클로즈 루프 시스템 하면 뭔가 폐쇄 공간이구나. 루프로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뭔가 폐쇄 공간이구나 라는 말을 바로 시뮬레이션에 떠오르게 되고 어항이 떠오르면
그 상황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중요한 공식에 들어가는지도 또 시뮬레이션이 딱 그려지면서 굳이 우리말로 고치지 않더라도 뭔가 물고기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고기 결국에는 새로운 추수의 다른 작물의 추수를 또 도와주고 또한 오가닉 그런 푸드 소스도 된다란 말이 되면서 우리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요. 자, 오늘 시간은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 거.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게 진정한 영어 독해 훈련이다.